네, 월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약세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약세를 마감했는데요. 금요일 날 반등을 주어서 약법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죠.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25% 하락하고 다우가 0.46%, S&P 500이 0.13%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신고지수 돌파 후에 십자형으로 조정을 보인 것이고요. 나스닥은 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십자형의 조정을 보인 것입니다. 그 십자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얘기인데 그 아랫꼬리의 저점 형성은 고소득층 대상의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노이즈가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국가 인도나 일본이 주중에 급락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약간 코스피가 0.39%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0.5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무려 8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1000포인트를 돌파한 후에 되돌림을 좀 생각을 했는데 되돌림 없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4월에 약 딱 이틀만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주에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했거든요. 여전히 지난주에도 조정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상승 출발했고 대체로 조용한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어떤 이슈들과 이벤트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죠? 예,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도 네.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월 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실적 발표와 경기 지표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짚어 나가야겠죠. 27일부터 28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28일 날 파월 의장의 회의 후 연설이 있죠.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가 이 부분을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그리고 그 전부터 예고를 한 바와 같이 제2차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증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두 분의 28일 날 입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일 날 개인 소비 지표 PCE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이제 국제 수익률이나 물가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주에 5월에 영향을 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은 실적 발표 피크라는 겁니다. 주요 빅테크들, 빵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빅파마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 중요한 것은 전망 가이던스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 전망 가이던스가 하반기의 시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는 걸 꼭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26일 날 테슬라, 27일 CATL, 화이자 캐터필라, 28일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29일 애플, 머크, 페이스북, 퀄컴, 30일 아마존. 여기 보시면 빵주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시장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7일 날 삼성 SDI가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28일 날 있고 29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에 있는 종목은 이번 주가 피크고요. 코스닥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이제 피크인데 일단 코스피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 종목들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네. 거기 있는 돈 거의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전망 가이던스에 의해서 하반기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볼 때는 파월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다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주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4월이 강세 기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번
이번 주가 4월의 마무리인데요. 네.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4월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됐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했던 것이 좀 하향 안정화 됐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2차 인프라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호재는 실적 발표이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호수적이 나오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증세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이미 반영이 상당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많은데 단 한 가지 유의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가 월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다음 주에 곧바로 대형주의 공매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말 수급과 공매도 시행 전에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리고 프로그램 거래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유의사항으로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1일 날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기관들이 1조 3천억 순매도했거든요. 이날 대규모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공매도 시행 전 리밸런싱에 의한 그런 프로그램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만 생각을 좀 하시고 전반적인 기조는 강세 위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와중에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전체적인 시황도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섹터나 종목도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기저에는 유동성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QE를 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죠.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 함께 전기차와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이 한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차 인프라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는 경기 민감지와 산업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좀 지나다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책이나 뉴스들은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가 얘기 나오면서 공급망 확보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쇼티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IT의 장비 부품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보면요. 네. 지난주에 기후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기후회의를 하면서 중국이 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현재 비중 9.7%에서 심중 10.5%를 올린다고 하니까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다는 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이클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정책, 재정 정책이나 그리고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정책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또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거래를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까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아까 시젠 뉴스 3에 나왔는데요. 네. 제가 10년 전에 기업 탐방 갔을 때 오. 그 진단 시약 갖고 막 이렇게 시연하는 것들을 들었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수익이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수익을 내고 거기다 무상증자까지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서요. 한 달 동안 65%가 올랐죠. 상당히 기업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후에 세상의 변화에 거기에 연동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 기업들을 찾는 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이나 뉴스에 연동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움직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방 산업의 대형주들이 좋으면 후방 기업들이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가 가전 부분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러면 가전의 부품을 그리고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좋겠죠. 그래서 가전 장비 및 부품 중에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MCU, 가전의 MCU를 하는 어버 반도체나 네. 또는 가전 또는 산업용의 모터, 감속기를 제공하는 SPG나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전방 산업이 좋으니까 실적은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좋아졌겠죠. 없다.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